안녕하십니까, 전성칠입니다.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제가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그 제목이 문재인 정부 콘크리트 지지의 비밀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지금 전국에 정말 미스테리가 두 개가 있죠. 나는 온 국민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도 정말 나라 돼가는데 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는 거의 콘크리트 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데 비해서 나타나는 수치는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저께 나온 저 지지율을 보면은 48.6%예요. 리얼미터가. 물론 요즘 지지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그래도 그게 황당한 엉터리는 아닐 거예요. 48.6%라는 거는 거의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이 정권 반환점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반환점 시점에서 그 정도 비슷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큰 걱정이 없이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없을 때 나오는 지지도입니다. 이 최고 지지도는 박근혜 그 이전에 노무현 다 비교가 안 되게 없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온 나라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또 지지도가 흔들리질 않아요. 물론 조국 때 좀 내려갔었지만 지금 다시 완전히 회복해서. 근데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또 30%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 엉망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부가 잘 못할 때는 이 지지도가 야당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야당은 도리어 더 내려가요. 지금 민주당하고 지금 민주당 40%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40.1%가.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미스터리인 거예요. 도대체 이 미스터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제 칼럼의 요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영혼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야당에 대해서는 영혼을 못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영혼이라는 게 뭡니까? 그는 그 인간이 가진 가치의 묶음이에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에서는 그걸 갖다 이념이라고 부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부는 실적은 형편없지만 이 정부가 해온 것은 끊임없이 이 영혼의 냄새를 풍기는 거랬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야당은 이 영혼의 냄새를 못 풍기는 그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진보당의 가치는 뭡니까? 세계적으로 모두가 다 인정하는 진보의 가치, 영혼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평과 평등이에요. 다른 말로 더불어 잘 살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잘 살자고 하는 게 진보당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기본 가치죠. 이념이죠. 근데 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집권 이래 끊임없이 내온 정책들이 전부 이 이념과 일치했어요. 더불어 잘 살자는, 평등하게 살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최저임금 대폭 올리고 주 52시간제 도입하고 신노조 정책하고 노인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책들을 끊임없이 내왔죠. 진보를 표방하면서 더불어 잘 살자는 것을 표방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계속 내온 거예요. 여러분 한 정권이에요. 이념이 확실한데 그 내놓는 정책이 그 이념과 일관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거기서 어떤 진정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 정부는 구라를 치는 데가 아니구나. 뭔가 진정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구나. 이런 진정성을 느끼게 되고, 진심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은 어떤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구라로 치는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정한 영혼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이 영혼의 힘이죠. 가치에 공감될 때 사람들은 거기서 진정한 팬이 되는 거예요. 가치에 동조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용의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이 모든 실책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이렇게 유지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의 적어도 40%가 이 영혼의 냄새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당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보수당은 영혼의 냄새를 거의 풍기지 못했어요. 한 인간에게서 영혼이 빠질 때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좀비라고 부르잖아요. 이 자유한국당의 중진이 우리 당은 좀비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왜? 그렇게 한 데 대해서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자기 당을 좀비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자유한국당은 영혼의 냄새를 풍기지 않죠. 즉, 이 당이 뭐를 추구하는 당이냐 하는 것을 한 번도 표방하지 못했어요. 지도자들이 이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걸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무조건 하고 반대만 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인정된 보수당의 영혼은 뭡니까? 가치. 즉 이념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와 선택입니다. 저쪽이 공평과
평등이라면 이쪽은 자유와 선택이에요. 선택을 많이 주자는 거예요. 자유를 많이 주면 선택이 생기잖아요. 동대문 시장에 가면 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선택이 넘치는 거예요. 골라 잡을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 항상 다양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밖에 먹을 수밖에 없을 때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죠. 그러나 짜장면, 스파게티, 냉면, 샌드위치, 불고기 중에서 골라 잡을 때 그때 우리한테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콜롬비아 대 총장할 때 잔디가 누렇게 죽어 있어서 저거 왜 죽어 있냐 이러니까 직원 말이 학생들이 저기 아스팔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버리고 자꾸 이 잔디를 걸러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뭐라고요? 대가를 했잖아요. 이 친구야. 그럼 거기다 길을 내줘야 되는 거야. 좋은 조직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원하는 선택을 열어주는 게 좋은 조직이다. 똑같은 말이 나라에도 적용되거든. 다양한 선택을 열어줄 때 그 국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좋은 나라는 좋은 선택을 주는 나라.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그렇게 부자인데도 아무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민 가려고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 나라는 부자긴 하지만 선택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매력을 주는 이유는 그 나라가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가 많다는. 그래서 보수당이라는 것은 자유와 선택을 최대한도로 많이 국민에게 허여해주자 하는 게 보수당의 이념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보수당, 자유한국당 리더가 어느 누구도 이 자유와 선택이라는 가치를 언급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자유와 선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법안을, 정책을 내건 적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세요? 반대만 했죠. 그 반대도 자유와 선택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애겠다 했을 때 그 자사고와 특목고라는 거는 그만큼 국민에게 다양한 선택을 주는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것이 자유와 선택이라는 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대하는 걸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때 자유한국당의 반대의 논리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면 되나? 결정하면 되냐? 법을로 해야지 시행령으로 하면 안 되냐? 이런 적의 반대, 특히 피상적인 반대밖에 할 줄은 몰랐던 게 바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좀비당이라는 별명이, 지역적인 별명이 붙는 거죠. 제가 만일에 자유한국당에 리달했다면 그건 안 된다. 이 세상의 돈 가치라는 거는 좋은 세상이라는 것은 선택 많이 주는 나라다.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그 선택을 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황교안 대표가 서울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주 52시간제를 비판했어요. 잘한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내건 명분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국민은 아직 더 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전형적인 꼰대적 개발 독재 시대 때 성행했던 명분이죠. 오래전에 용도 폐기됐어요. 요새는 오래 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래 일할 수도 있고 일할 수 있을 때는 해야 되고 일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요즘에 그거는 창조적으로 일해야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 정말 오래 일해야 된다는 걸 명분이 된 거는 어떻게 이야기하셨으면 좋았겠냐. 좋은 주 52시간제는 좋지 않다. 왜? 국민의 선택을 뺐기 때문에. 좋은 나라라는 것은 국민에게 다양한 선택을 주는 나라인데 예를 들어서 100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100시간 일하게 해주고 30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30시간 일하게 해주는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다. 바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만일에 이야기하셨다면 저는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나라를 선택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면 좋았겠죠. 저는 자유한국당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건 자유와 선택이라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몸부림치고 있어요. 밖에서 보기에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공천제도를 혁신한다. 전 나이든 5 의원들 다 불이익을 준다. 청년들에게 준다.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자유한국당, 보수당의 영혼, 자유와 선택이라는 그 영혼을 찾을 때 이 자유한국당에 비로소 진정한 힘 있는 무기가 생길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혼을 찾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어두워질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어두워질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은 자유를 빼앗기면서 가난해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다 하는 걱정을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큰 사명을 지고 있는데 바로 이 영혼을, 자유와 선택이라는 이 영혼을 찾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칼럼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